일단 수업 어떻게 할지 대충 얘기하면은 내가 매주 이렇게 프린트 줄 거고 책도 그냥 같이 갖고 오면 돼. 근데 처음엔 그냥 수학 1 할 거니까 수학 1 갖고 오고 내가 딴 거 갖고 오라고 하면 그때 갖고 오면 돼. 그리고 선택 과목 있지? 선택 과목 미적도 있고 확통도 있어서 한 번에 같이는 못 하잖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섞어서 할 거야. 내가 따로 얘기해 줄게. 그 전에 언제 미적분 한다, 언제 확통한다. 그러면 아마 선택 과목 할 때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할게. 미적하면은 이제 확통 애들은 그냥 와서 문제 풀든지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주에 영상을 따로 찍어서 줄 거야.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한 번 미적, 한 번 확통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건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영상으로 따로 보면 돼. 내가 따로 찍어서 줄 거야. 아니면은 따로 그냥 날짜를 잡아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대충 그렇고. 일단 공통부터 할 거고 수학 1부터 할 거야. 근데 수학은 너네 한 번 했었잖아, 내신에서. 그래서 완전히 기본적인 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뭐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 이딴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안다고 전제하고, 기본적인 건 안다고 전제하고 할 거고. 여기 있는 것도 쉬운 건 아니야. 보통 여기 있는 내가 프린트 주는 문제는 4점 중후반 문제거든. 막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4점 중반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나도 수업 오랜만이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 나도 수능 끝나고 쉬었거든. 그리고 또 뭐 알려줘야 되지? 수업 시간. 수업 시간이 우리 일요일하고 화요일 11시 더 2시, 화요일 6시부터 8시 저녁.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0분 정도 해서 시험 볼 거야. 근데 아마 화요일날 보지 않을까 싶어. 매주 화요일만. 그러니까 일요일날 좀 수업 본격적으로 하고 화요일날 요거 한 복습 테스트 한 30분 보고 그거 문제 풀고 그렇게 할 것 같아. 또 뭐 알려줘야 되지? 이거 말고 딱히 할 거 없지? 설명할 거. 내신에 미적 푸는데 수능은 확통 볼 거면 어떻게 하죠? 그거 뭐 이제 그치 그래야지. 그 내신이랑 수능 과목이랑 안 맞는 사람 있니? 너? 미적 확통 둘 다 해야 돼가지고. 아니 둘 다 하잖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미적 하지 어쨌든.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확통 볼 건데 학교에선 미적만 한다. 뭐 이런 사람 없잖아. 그렇지? 화이팅. 그리고 내가 일단 수업하고 끝날 때 한 30분 정도 첫 수업이라 잔소리 좀 할 거거든. 근데 일단 수업을 좀 하고 앞에 내가 준 프린트 펴보자. 사쪽 피면은 뭐가 아무것도 없지. 거기 이제 니네가 적으면 돼. 내가 여기 칠판에 적어주는 거. 뭐 다 똑같이 필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중요해 보이는 거 골라서 적어. 니네가 기억에 잘 남게. 일단 뭐라고 써놨냐면 방정식의 실근이랑 그래프 교점 x좌표랑 같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수업 나랑 했던 친구들은 내가 이 얘기 그냥 귀에 피가 날 때까지 하지. 근데 그래도 중요해서 한 번 더. 너네 방정식이랑 함수랑 되게 익숙한 용어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뭐가 뭔지. 내가 좀 적을 건데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이거는 식이지?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인가? 맞아? 뭐 함수식이야? 함수식이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식이야. F3이 4라고 그냥 단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거지.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맞나? 여기다가 x에 3 넣으면 미안. 여기다가 3 넣으면은 등호 성립하잖아. 그치? 이건 무슨 식이야? 방정식이지? 근데 너네 방정식이 뭐야 원래?
말해. 뭐야? 그늘. 갖는? 그늘 약간 어순이 반대로 됐지? 그러니까 그 일단 무슨 식. 그러니까 이것도 식이긴 한데 우리가 다루는 변수가 들어있는 식. 그러니까 뭐 x 이딴 거 들어있는 식 있잖아. 그런 식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하나가 방정식, 하나가 항등식. 그치? 방정식은 뭐야 그 중에?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을 뒀을 거 아니야. 방정식은 뭐야? 아니 이건데 그 특징 뭐냐고. 그러니까 항등식하고 방정식을 나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다르길래 나눴을까? 항등식은? 그치? 그 x라는 자리에 뭘 넣든 만족시키는 거. 방정식은? 그치? 모든 거에 대해 만족시켜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거에 대해만 만족시켜지고 그 등호를 만족시키는 특정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요거 변수가 들어있는 식이니까 항등식 또는 방정식이야? 나도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 항등식 또는 방정식이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 4를 넣어, 뭐 5 이딴 거 넣어. 뭐 근이 될 수도 있지. F3이 4라고 해서 F5가 4가 아니라는 보장은 안 되잖아. 근데 3을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방정식의 근으로 뭐가 있는 거고? 3이 있는 거고. 맞지? 근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방정식이랑 그래프의 연결이거든. 그래프는 함수식이 있어야 그래프가 생기지.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요거. 이거랑 큰 차이 없지. 이거 fx라고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요 식은 무슨 식이야? 그러니까 일단 변수가 있잖아. 그럼 무슨 식 또는 무슨 식 둘 중 하나일 건데, 방정식 또는 항등식 둘 중 하나일 건데, 뭘 넣어도 성립한다고 준 거 아니야? 함수를 제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x라는 공간에다가 1 넣든 2 넣든 네 맘대로 하세요라고 준 거지. 그리고 우리 그거 고1 때 뭐라고 배우고, 무슨 역? 정의역. 그치. 함수에 뭔가 넣을 수 있는 그 영역대 자체를 다 모아서 정의역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정의역에서 해당하는 항등식이 함수인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뭐가 있어야 그려지는 거야? 함수식이 있어야 그려지는 거야. 근데 함수식은 식의 종류 두 가지 중에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럼 이거 지금 내가 사실상 뭐랑 연결 지은 거랑 마찬가지야. 방정식이랑 항등식을 연결시킨 거랑 마찬가지지. 그치? 이게 왜 연결이 되냐? 식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있지, 이거. 요거를 그냥 방정식이라고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fx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fx라는 함수 하나랑 y는 뭐를 비교할 때, 이거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거. y는 4를 비교할 때 두 그래프가 x는 4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치? 요식하고 요식은 둘 다 함수식이야. 항등식인 거지. 요 개별적인 두 개의 식은.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 멘트를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요 함수 두 개를 좌표평면에 그려서 나타낼 때 어디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x좌표가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 그냥. 그치? 근데 중요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네 그러니까 결국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건 사실 수원보다 수투에 좀 더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요게 fx 함수고 이렇게 생긴 gx가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가 알파래. 교점 x 좌표가 알파래. 그럼 이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이쪽 관점, 그래프 관점의 해석이랑 식 관점의 해석이 둘 다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말을 해볼게. 일단 이거 그림이잖아. 함수지. 이걸 보고 당연히 어느 쪽 멘트가 먼저 나와야 돼. 당연히 이쪽이지. 이거 그림이니까. 그럼 해볼까?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그치. 근데 함수라고 하려면 함수는 그러니까 그래프랑 함수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프는 항상 어디에 그려져? 좌표 평면에 그려야지. 그치? X축하고 Y축으로 구성된 그 평면에 그려진단 말이야. X하고 Y의 관계가 함수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fx라고 하지 말고 y는 fx라고 y자를 항상 붙여줘. 그래야 덜 헷갈려 나중 갈 때. 이거 이제 다음 단원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계속 나오거든. 근데 그때 y 글자가 붙어 있어요. y는 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야 덜 헷갈리니까 항상 그림 쪽에 서술을 할 때는 y자를 붙여주자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할 수 있는 해석은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어떻다? 아, 그치. 근데 일단 요것만 좀 얘기를 해보면 그냥 알파야? 그치. 맞아. 그 제일 중요한 말은 x야. 교점의 x좌표가 알파인 거잖아. 그치? x는 알파에서 만난다. 자, 요거 보고 당연히 요 반응 나와야 돼. 이쪽 뭐라고 해야 돼? 이쪽 세상의 말이지. 그치? 근데 요거를 식 쪽의 언어로 번역도 할 수 있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x좌표가 알파인 이 점에서 y좌표가 같은 거잖아. 요 함수 위의 점은 y좌표를 어떻게 구해? 알파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뭐 하고? f? 알파하고, 그치? 또? g알파하고, 그치? 뭐 하다? 이거는 아무 식도 아니지. 변수가 없으니까. 알파는 변수가 아니야. 그냥 고정된 어떤 값이지. 근데 이걸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 식의 언어로 한 번 더 다듬어서 x에 대한 방정식 이거의 무슨 근이? 실근이. 우리 막 2차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허근 이딴 것도 배우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좌표 평면은 그러니까 너네 그 수직선 있지? 수직선이 허수는 표현 불가능하지. 그치?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 거 뭐 루트 2 이딴 거 표현할 수 있는데 i 같은 건 표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좌표 평면에 드러나는 건 전부 실수야. 그러니까 근 중에서 실수인 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 드러난 건 전부 다 실근이야. 이거의 실근이 뭐다? x는 알파다. 다 똑같은 얘기지. 그치? 여기까지 그냥 왜 그냥 당연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나 이 생각만 들어야 돼. 근데 우리 수학2 같이 한 사람 알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지. 어디로 나가? 여기서 바로? 그치. 식 쓰는 원리를 설명할 때 여기서 빌드업을 하지. 너네 x에 대한 방정식 이거의 실근이 알파래. 근데 우린 뭘 알고 있냐면 방정식이 뭐 어떤 식이 있다고 할 때 뭐 방정식이든 항등식이든 상관없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 내진 똑같은 걸 곱해 잘 나눠 뭐 똑같이 합성해 해도 여전히 등호가 성립하잖아. 식이 유효하지. 막 이상한 막 0으로 나누고 이딴 짓만 안 하면. 요거를 똑같은 식인데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데 왜 또 넘겨서 써? 항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에 좀 집착을 해. 왜 넘길까? 0이랑 그건 이제 그래프의 관점에서 좀 더 심화시켜서 이해하는 거고,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여기서 얘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만
무슨 정리를 쓸 수 있어서? 나머지 지금 아니야. 무슨 정리? 인수죠. 인수정리. 그치. 인수정리가 뭐야? 고1 때 했던 거. 기억 안 나지? 열심히 안 다녀가지고. 인수정리 뭐야? 인수분해 느낌? 인수정리가 뭐냐면 어떤 다항식 px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떤 다항식이긴 하면 돼. 근데 p알파가 0이라는 걸 알았대. p알파가 0이면 요거랑 똑같은 말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만 쓸게. 요거랑 똑같은 얘기지. 알파 집어넣어서 0이라는 게, 그러니까 p알파가 0이라는 게 요식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요거로부터 뭘 적어내는 게 인수정리야? px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요따구로 써진다. 뒤에는 뭔지 모르겠고. 우리 이렇게 곱 단위로 연결된 걸 인수라고 하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소인수분해 이런 거 배우잖아. 소수인 인수로 쪼갠다. 이게 되게 당연한 거지, 너네한테. 근데 내 입장에서 사실 당연한 건 아니거든. 왜? 이거 무슨 식이야?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건 방정식이 아니었으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똑같은 거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어쨌든 방정식에 대한 조건이야. 근데 그걸로 뭘 뽑아낸 거지 지금? px에? 아니 일단 함수를 뽑아낸 거지. 함수식을. 뭐 이걸 그림으로도 뭐 적당히 알파에서 뚫고 간다 이딴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너네 이거 1차 있으면 알파에서 뚫고 가게 그림 그리면 되잖아. 알파, 0에서. 그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방정식의 조건이었는데 그걸로 함수식인 항등식을 뽑아낸 거지. 함수식은 뭐 집어넣든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인수정리가 되게 중요해. 방정식의 결과로 항등식을 뽑아내는 거거든.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넘겼겠어? 인수정리 쓰려면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 1번 이게 그냥 다항식이다. 근데 너네 어차피 수1, 수2에서 다항식 아닌 건 안 나와. 그러니까 미적분해는 가끔 뭐 초월함수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다 다항식일 거고. 여기 알파를 넣었을 때 그게 뭐여야? 그러니까 이게 괜히 있는 조건이 아니야. 알파 넣어서 1이면 못 써. 무조건 0이어야 돼. 0이어야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왜냐면 그래야 여기도 알파 집어넣었을 때 곱으로 다 날아갈 거니까. 이거 2항 왜 했겠어? 뭐라? 말해. 니네가 이해해야 돼. 내가 백날 떠들어왔자 소용이 없어. 뭐 때문에? 0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어쨌든 무슨 식이야? 그리고 이거 3차, 1차라고 치자 그냥. 다항식이지. 다항식이고 이거 어떤 방정식이고 한쪽이 0인 것까지 충족이 됐어. 근데 알파 넣었더니 뭐가 됐어? 등호가 성립하지? 이건 지금 방정식에 대한 조건이야. 넣어서 0 나온다는. 근데 넣어서 0 나오니까 무슨 정리였죠? 인수정리로 요만큼의 함수식이 어떻게 된다는 걸 뽑아낼 수 있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뽑아낼 수가 있지. 맞나? 그래서 너네 이건 다 하잖아. 여기 그냥 내 맘대로 1, 2, 3이야. x좌표가. 그럼 둘이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빼서 식을 쓴다. 근데 왜 빼는 거야? 빼야 0이 나오거든. 그래야 인수정리 쓸 수 있는 거고. 괜찮아? 이건 수학 2 내용이야. 다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왜 강조하냐? 방정식의 실근이랑 식에서의 언어랑 그림에서의 언어를 좀 명확히 구분하자고. 그림에서는 특히 요 y자 붙여가지고 그래 함수 형태로 나타내주고.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지금은?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수학 1 첫 단원이 지수로그잖아. 지수로그 함수가 메인이지 사실. 그 막 이렇게 막 올라간다, 미수가 어떤지에 따라 막 로그는 있다고 생겨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 말고 지수로그인데 지수로그 함수 말고 그냥 지수로그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거부터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다음 페이지 넘겨가봐. 내가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박스에 써놨는데 일단 이거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야. A의 n제곱근. 그 문제 중에 그냥 항상 이 구절로 시작하는 문제가 있을 거거든. 그 뒤에 문제 몇 개 예시 있는데 쭉 넘겨와봐. 1, 2번 문제 있지. 거기 보면은 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어쩌고의 n제곱근, 그 옆에도 n 빼기 4의 세제곱근, 뭐 이렇게 멘트 있잖아. 어떤 거에 n제곱근. 그치? 요런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시험에 매번 나오진 않는데 거의 2번 걸로 한 번은 나오거든? 요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그 앞에서 했던 그 수학2 내용 비스무리한 거랑 연결이 돼서 그걸 먼저 설명을 했던 거야. 자, 일단 거기 내가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적어놨지? 거꾸로 읽는다 라고 적어놨지.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요거 앞으로 어떻게 읽을 거냐? 거꾸로 읽을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긴 없는 문자인데 n하고 a라는 그 문자가 있지. 여기에는 내가 이 근을 우리 일단 어디서 봤던 글자야? 근이라는 거. 그치. 식에서, 특히 무슨 식에서? 방정식에서. 그치. 우리 그리고 제일 흔히 많이 쓰는 문자가 x지. 그러니까 뭐 꼭 x에 대한 방정식만 있는 건 아닌데 x를 많이 쓰잖아. 그래서 요거를 내가 그냥 x라고 할 거야. 그 만족시키는 x를 우리가 근이라고 실제로 많이 부르잖아. 그럼 이거 거꾸로 읽으면 이 근이 있는데 그거에 뭐 했더니 n제곱 했더니 뭐가 나왔다? a가 나왔다. 그거 그대로 식으로 적어주면 돼. 근데 고개 들어봐.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x에 n제곱 은 a. 그치. 뭐라고 해야 돼? n제곱 a 된다. 이렇게 바로 기계적으로 적을 거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근데 이걸 적는 건 당연한 건데, 자, 이렇게 적었어. 여기까지 적는 건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이게 식은 식인데 무슨 식인지, 그러니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메인 문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너네 요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요런 함수가 있어. 보통 우리 뭐 앞에서 보통 제시를 안 하면 그냥 x에 대한 함수인 거지. 그냥 사회적으로 약속을 그렇게 하잖아. 이거 x에 대한 함수야. x에 뭔가 넣으면 y에 뭔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무슨 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함수식이지, 정확히 말하면. 함수식은 항등식인 거야, 그냥. 당연한 거지. 뭐 넣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너네가 이거를 그냥 있구나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얘를 좀 얘 특징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묶이네. 그치? 이렇게 묶이고, 사실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a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치자. 근데 a가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명확히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근데 기울기도 a고 y절편도 a니까 a가 커지면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네가 볼 때 기울기가 커지는 거니까 가팔라지겠지? 그리고 y절편도 커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직선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그치? 그러니까 위로 가팔라지면서 위로 간 막 이런 움직임이겠지. 그치? 근데 움직임이 사실 이것도 복잡한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묶으면 좀 더 쉬워질걸? 이렇게 묶으면 a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무조건 y 값이 얼마가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은 아까 그냥 뭐 a가 커지면 기울기도 커지고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모르는 a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y 값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고정적으로 지나고 기울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a 값에 따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 당연히 x에 대한 항등식이 맞아. 근데 이렇게 묶어서 방금 내가 무슨 멘트를 했냐면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멘트를 했지. 그렇지?
그 보통 항등식 풀 때 이렇게 많이 푸는데. 아, 그 문제가 뭐가 있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나? 이게 그냥 어떤 식이 있어?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거를 너네한테 그냥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이건 무슨 식이야?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너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일단 결정해야 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치. 변수 1번이 변수야.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x에 대한 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원래는 그것도 문제에서 지정을 해줘. 그러니까 처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이게 뭐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무슨 식인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 집어 던져서. 그럼 너네 뭐라고 반응해야 돼? 아니지. 모른다고 해야지. 변수가 a인지에 따라 x인지에 따라 모르니까. 다르니까.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제시했다고 치자. 그럼 뭔 얘기야? 너네 이거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때부터는 a 값에 뭘 집어넣든 간에 등호가 성립을 하겠구나. 자,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내가 제시를 했다고 치자.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뭘 집착을 해야 돼? 우리는 a에 뭘 집어넣든 간에 등호가 성립을 하겠구나. 그래서 보통 많이 a로 묶어내지. a로 묶으면 이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나? 요거 둘이 곱해서 늘 0이어야 되는데 a 값이 모든 간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찾아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게 찾아지는 거지. 근데 그럼 여기서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아까 뭐 쓴 거랑 비슷하게 x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럼 이게 근인 건가? 졸지 마. 다시. 아까랑 비슷하게 어쩌고저쩌고해서 여차저차해서 결국 결과는 x는 얼마다 이딴 식으로 나왔잖아. 그럼 우린 이거 근이 뭐 실근 x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거 뭐에 대한 무슨 식이랬지? a에 대한 항등식이랬지. a에 대한 식이니까 변수가 뭔 거야? a인 거야. 그럼 다르게 말하면 a 말고는 전부 상수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너네가 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a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다고 치자. a에 대한 방정식.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x값이 뭔지를? 왜? 이거 a에 대한 식인데? 일단 메인 변수가 a잖아. 근데 너네 이거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좌변이? 1차식이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다항식이지. 어쨌든 a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막 사인 함수 들어가고 그딴 거 아니잖아. 다항식이잖아. 너네 모든 다항 방정식은 해법이 뭐야? 해법은 풀이법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인수분해. 그럼 이것도 뭐 해야 돼? 그치. a로 인수분해 해야 돼. 근데 인수분해 되잖아. 어떻게? 생긴 건 똑같이 되지. 그럼 이제 이 다음 대답은 뭐가 나와야 될까? 다음 대답. x 값이 마이너스 3인 건가요? 그치. 근데 얘가 지금 x라고 먼저 대답을 했지. 그러니까 x가 어떻다를 먼저 나눴잖아. 근데 그게 뭘 위한 거냐면 결국 a에 대한 방정식은 근이 a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걸로 결론을 지어야 돼. 근데 그냥 너네 그냥 이런 거 생각해봐.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야. x에 대한 방정식 이거 근이 얼마야? x는 0.
이거랑 이거랑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근데 왜 너네가 헷갈리냐? 얘가 상수로 안 보여서 그래. 이거 내가 뭐라고 제시를 했어? A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지. 변수가 뭐야? A야. A 말고 다 뭐? 상수. 아까 여기서도 했던 말이지. 이거 뭘로 보여야 돼? 상수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X에 대한 방정식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만약에 요거라고 X에 대한 방정식 이거의 근이 뭐야?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너네 뭐라고 대답할 거야? X가? 0이다 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이거 상수니까 그냥 A 0입니다 하면 끝나나? 아닐 수도 있지. 왜? 너네 만약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내가 주장을 했는데 식을 이따구로 썼어. 그럼 X에 1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인데 근이 모든 실수인 방정식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너네 모범 답안은 뭐여야 되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 A는 0이 근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모든 실수 라고 대답을 해줘야겠지. 괜찮나?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그냥 이 식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문제에서 항상 줘. 항상. 뭐 뒤에 뭐 이걸 이제 변수를 x로 보고 간주하고 푸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그건 더 이상 하진 않을게. 뭐가 중요한지 이미 어느 정도 다들 체감이 된 것 같아서. 변수가 있으면 그게 아닌 거는 다 상수 취급하는 거야. 상수처럼 안 생겼어도. 괜찮나? 괜찮아? 자, 그럼 그 다음 다시 우리 원래 하던 거로 넘어가서 사실 여기서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진 않아. 근데 내가 처음에 이거 그냥 뭐 이걸 x라고 하고 거꾸로 읽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너네 지금 뭐를 근이라고 둔 거야? 니네가 직접 x가 근이라고 뒀지. 그러면 x에 대한 무슨 식인 거야?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이어야 그 x 값에 들어가서 근이 되는 걸 찾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문제에서 제시는 안 했지만 지금은 이거는 너네가 반드시 뭐에 대한 무슨 식으로 봐야 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봐야겠네? 그럼 요거하고 요거 문자처럼 변수처럼 생겼어도 다 뭐 취급? 그러니까 취급이 아니라 그냥 상수지. 실제로 상수인데 좀 변수처럼 생겨도 니가 상수 취급을 해달라 라는 뉘앙스로 취급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야. 실제로는 다 상수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요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느껴져야 돼 지금.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안 쓸 건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붙일게. 이게 안 붙어 있어도 너네가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요까지 했으면 거의 끝났어. 여기서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끌어올 건데 아까 내가 식 쪽의 언어랑 그래프랑 연관을 잘 지어주자고 했지. 그치?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같다? 그래프, 교점의 x좌표랑 같다. 자, 이건 식이야 그림이야? 식이지? 그림의 여지가 없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거의 100% 다 그림으로 옮겨서 풀게 될 거야 너네가 앞으로. 뭐 그렇지 않은 문제도 종종 있긴 한데 기본 베이스는 무조건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걸 그림으로 옮겨서 그리자.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나타내 줘야 되냐. 너네 이거 그 집합 하고 명제 나오는 단어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뭐 중요하진 않은데 양쪽이 완벽하게 똑같다 라는 걸 쓸 때 요 기호를 많이 써. 필요 동치다라고 많이 하지. 요건 식의 언어야. 내가 이걸 그림의 언어로 좀 바꿀 거야. 그러면 아까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면 그래프로 표현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무슨 글자 붙여주기로 했지? y 글자 붙여주기로 했지? y는 x n승 그래프랑 y는 a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그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괜찮아? 근데 이거 뭐에 대한 방정식이었으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축도 무슨 축이 돼야 돼? 가로축도.
변수가 x니까 x축에 그려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이거 x의 n승인데 문제에 보면 항상 다 n이 자연수라고 써 있을 거야. 그 나중에 미적분하면 여기가 막 1.5승 이딴 것도 그래프가 있긴 한데 여긴 다 자연수라고 줘. 그러니까 n에 뭐 1, 2, 3, 4 이딴 그래프라는 거지. 근데 너네 그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 x의 2승 어떻게 생겼어? 손으로 해봐. 이렇게 생겨. 이렇게. 4승은? 똑같지? 2승이랑 4승이랑 그러니까 일치하진 않지. 당연히 그 증폭되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야, 2승이랑 4승. 근데 개형은 얼추 비슷하지. 그치? 내가 지금은 처음이라 이 축의 변수도 표시할 건데 너넨 문제 풀면서 계속 표시해야 돼. 내가 여기서도 강조했던 게, 저쪽에서 강조했던 게 결국 이 식이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냐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도 똑같은 세계 언어, 그러니까 다른 세계더라도 그 서로 연결이 되는 언어니까 여기서 중요했으면 여기서도 중요하겠지? 저기서 변수가 x라는 걸 강조했으면 여기서도 축이 x라는 걸 강조를 해야지. 그치? 자, 만약에 n이 짝수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나? n이 홀수면? 그치, 물론 1차는 좀 다르긴 하지. 1차는 직선이니까. 근데 3차하고 5차 같은 애들은 어떻게 돼? 그치, 여기서 이렇게 되고 넘어가나?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그냥 가볍게만 듣고 넘어가. 수학2에서 다시 할 거야, 이 얘기는. 아까 내가 중간에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n이 2일 때랑 4일 때가 그래프가 일치하진 않는다. 당연한 거지. 근데 그냥 모양은 이렇게 생겼잖아 하고 그냥 후려쳤지. 그렇게 후려쳐도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그 내가 이 책에 써놨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너네 수학2에서 그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지. 3차 함수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 3차 함수 fx랑 y는 1이 교점이 2개래. 3차 함수 fx랑 y는 1이 교점이 2개래.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치, 접하고 뚫는 거지. 그냥 그 이거는 뭐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려질 거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과정이 어떤 중간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냐면 3차 함수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게 y는 fx라는 3차 함수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지. 근데 내가 이거랑 누구랑 비교할 건데? y는 1이랑 비교할 건데 교점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지. 그럼 1이 어디 있을까라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교점이 2개 되려면 정확히 이 점선 여기 또는 여기여야겠지? 맞아? 여긴 왜 안 돼? 교점 3개니까 안 되지, 그냥 당연히. 여긴 왜 안 돼? 1개니까 안 되지. 근데 그 교점 개수에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야? 말을 너무 거창하게 했나? 그냥 그래프가 있다고 생겼으니까. 맞아? 정확히 말하면 이 극대하고 극소가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유순간일 2개고 이 극대 모양 때문에 밑으로 내리면 3개인 거고 위로 올리면 없는 거잖아, 이쪽에서는. 그치? 이렇게 어떤 곡선이랑 직선을 비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수학에서. 뭐 곡선과 곡선의 비교도 있지만 곡선과 직선의 비교가 너네가 앞으로 대부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곡선을 움직이는 게 편할까? 직선을 움직이는 게 편할까? 직선 움직이는 게 당연히 편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말하면 너무 그러니까 길어지는데, 장황해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곡선, 고정된 곡선하고 직선을 내가 비교를 할 거야. 직선이 움직인다고 치자. 근데 직선을 움직일 수 있는, 직선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지나는 한 점하고 기울기지. 그러니까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생각할까? 기울기가 변하면 직선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고, 기울기가 일정한 채로 지나는 한 점이 변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거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랑 회전하는 거. 근데 지금 내가 아까 y는 1이 어딜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둘 중에 뭐야? 1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회전이야 아니면 상하 운동이야? 위아래 운동이야? 그치, 위아래 운동이지. 그러니까 말 너무 거창하게 해서 미안한데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상황을 극대극소와 기하학이라고 불러. 실제로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어. 왜 이름이 이거겠어? 극대극소가 중요하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케이? 그냥 뭐 그냥 그런갑다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여기서 넘어왔지. 니네가 추론해봐.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왔어? 아니지. 기억력이 지금 돌고래야? 그치. x 4승이랑 x 2승이랑 왜 구분 안 하고 저렇게 그렸냐로 이해했잖아. 그치? 니네가 생각해봐. 이 정도는 생각 연결을 할 수 있어야지. 너네 지금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요 두 개의 비교로 넘어왔지. 근데 이거를 그리는 과정에서 왜 2승이랑 4승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모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후려쳐서 그렸냐? 비교하는 게 누구야? 그치, 얘야. 얘는 변수가 없어. 왜? 이 시스템에서 변수는 x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상수지. 어떻게 그려? 지금은 이렇게 그려야 되지. x가 변수니까. 상수가 어디 있을지 몰라. 이 상황이지. 어떤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 그때 뭐가 중요하다고? 극대극소가 중요하다고. 요거처럼 2승이든 4승이든 x는 0에서 극소값 0 같지. 그래서 구분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근데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는 너무 당연하게 구분을 해줘야겠지. 왜? 여긴 극소가 분명히 있고 여긴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3승이랑 5승도 구분 안 해도 되겠지. 왜? 똑같이 극값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상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 더 해보면, 두 번째는 요철과 기하학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요철이 그러니까 한자라 좀 어렵게 들을 수 있는데 볼록성이야. 너네 3차 함수 여기 뭐 변곡점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여기는 위로 볼록하고 여기는 아래로 볼록하잖아. 이거는 언제냐면 직선이 회전할 때. 아까 직선 움직임이 두 개 있다고 했잖아. 그냥 평행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한 점 고정시키고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여기서는 극대극소만 중요하다고 했지. 여기서 볼록성이 바뀌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이따구로 생겼다고 치자. 근데 그래도 교점은 얘랑 똑같이 1개, 2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되잖아. 볼록성이 좀 바뀌어도. 그치? 그냥 쓸데없는 얘기.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거 거꾸로 읽자. 이렇게 써진다. 이거 뭐에 대한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 니네가 설정한 거야. 문제에서 준 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니네가 어떤 의미 부여를 했으면 무조건 캐치하고 가야 돼. 그거는. 괜찮지? 너 물구나무 서서 들을래? 일어서서 들을래? 일어서 왼쪽으로 좀 붙어. 시야 가리니까. 괜찮지? 자, 그래서 요까지 왔어? 근데 내가 처음에 빌드업을 해놨지? 식에서의 용어랑 그림에서의 용어를 잘 연결을 시키자.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 교점의 x좌표와 같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로 넘어온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극대극소와 기하학 상황이니까 이 상수를 어디다 그리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맞지? 얘는 n이 2든 4든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두 가지 분류 정도만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요거랑 이제 이 상수함수랑 비교를 하는 거야. 괜찮나? 여기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게. 요게 좀 더 만만하지, 이쪽보다는. 왜? 이건 변화 요소가 없잖아. 자, 이때는 a가 어디 주어지든 간에 교점이 몇 개야? 1개. 그럼 이 방정식 실근도 몇 개였겠네? 1개였겠네?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잠깐 맛만 보고, 내가 되게 이거 사실 엄청 쉬운 내용이거든? 근데도 깊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 내가 몇 년 동안 해봤잖아. 항상 그 파이널 가서 모의고사 풀면 애들 이걸 틀려.
근데 지금 웃지. 왜 틀리는지 모르겠지 사실. 근데 틀려. 그 2번에 봐봐. 2번에 자, 딱 한 줄 읽을 거야. 첫 번째 줄 n마 4의 세제곱 근. 딱 그 멘트 읽고 뭐 써야 돼? 거꾸로 x의 3승은 n마 4 쓰겠지.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잖아. 아직 너네는 아마추어인가? 아마추어야? 아마추어라고. 근데 이제 잘 해질 거잖아. 자, 좀만 읽어보자. 근중이지? 그런 x들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이거를 내가 번역을 좀 해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나? x에 대한 방정식 이거의 실근의 뭐를? 개수를 fn이라고 하재. 여기까지 동의? 이런 뭐의 개수? x의 개수지. 괜찮아? 자, 그럼 너네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는 거는 처음엔 그렇게 써야겠지, 당연히. 처음부터 연습할 때부터 막 건너뛰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너네가 좀 숙달이 됐다. 숙달이 되면 읽을 때 내 템포랑 똑같이 해야 돼. 이거의 세라는 글자 보자마자 그냥 받고 끝내야 돼. 왜? 그치. 이해돼? 빨랐나? 그 너네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안 되면 바로 신호를 줘. 한 번 더. 세제곱이잖아. 식의 언어지? 근데 여기서 결국 뭘로 넘어간다고 했어? 그림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 그럼 누구랑 누구 그리는 거야? y는 x 3승이랑 y는 이거 그리겠지. 근데 이거 뭐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한 식이니까 얘는 함수 곡선으로 그려질 거고 어떤 모양? 이 모양. 여기 n마 4를 쓰긴 할 건데 이건 지금 상수지. x가 안 들어있잖아. 변수가 없으니까 상수지? 그럼 이거 그냥 뭐야? 짝대기야. 근데 이거 얼마인지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냥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이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잖아. 그럼 실근 몇 개야? 한 개. 개수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냥 세 글자 보자마자 바로 1.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문제도 약간 스포를 해볼게. 3번 펴봐. 그 위에 또 똑같은 글자 있지? 어쩌고 저쩌고의 n제곱근. 우리 처음이니까 이거 식으로 번역부터 좀 해보자. 요 단계부터 좀 거쳐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거기 뭐뭐의 n제곱근이라고 써 있는 멘트 있지? 그거를 식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고개 들어볼까? 맞나? 그냥 했던 거 반복. 근을 x라고 하고 거꾸로 읽는 거지. 그 x에 n제곱 했더니 이거 나온다. 맞지? 맞아? 그리고 그 밑 뒤에까지 좀 더 읽어보면 그런 근들 중, 그러니까 너네 뭐뭐의 n제곱 근 중, 내가 이거 처음이라 쓰는 거야.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라고 적혀 있지. 그렇지? 이거 약간 국어 문제. 내가 그 위에 박스에도 아까 적어놨었는데 그 너네 뭐지? 내가 국어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관형절? 절이 맞나? 너네 문법 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이거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야. x 이만큼 있지. 그냥 이거 다 수식이야. x가 어떤 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근 중 실수인 거. 그러니까 뭐야? 실근. 개수를 이거라고 하자. 똑같은 거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세라. 맞아? 근데 이거를 fn이라고 했잖아. 이 얘기도 수학2에서 더 많이 하게 될 건데 함수로 제시했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난이도가 어디서 생기냐면 그냥 상황을, 그러니까 함수를 식으로 뭔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만들어내. 그렇잖아. 지금 갑자기 그냥 이걸 갑자기 어떤 함수라고 하자고 하잖아. 근데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변수가 뭐냐. 저거 똑같이 계속 강조했던 거. 이거는 변수가 뭐야? 너네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여기 써 있잖아. 안에 뭐 들어있어? n 들어있잖아. 그럼 그냥 n에다가 n이 뭐 2인지 3인지 4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니야? n에 대한 함수인 거지. n이 뭐로 주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맞아? 당연한 얘기지? 근데 너네 아까 이거 식 쓰면은 n이 여기하고 여기 있네? 맞아? 요게 좀 헷갈릴라나? 너네 지금 상황이 n의 값에 따라 뭔가 결정이 되는 상황인 거지. 이 fn이라는 것 자체가.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식이 n에 대한 식이 되는 건 아니야. 이 식은 그냥 뭐야? x에 대한 식이야. 근데 n이 몇인지에 따라 그 식이 좀 달라지겠지? 뭐 n이 2인지 3인지에 따라 x에 대한 그 식이 좀 달라지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여태까지 내가 했던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거기 밑에 F3, F4 뭐 쭉 더 있는 거 있지. 거기서 F3이랑 F5랑 F7에다가 X 딱 치고 그냥 1로 바로 바꿀 수 있으면 제대로 이해한 거야. 끄덕끄덕 되나? 그게 1이야? 그치. 3인지 5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n이 홀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n이 홀수면 정확히 어디가 요 식의 좌변에 해당하는 부분의 함수가 이게 되는 거지. n이 홀수면. 그리고 얘는 함수로, 상수함수로 그린다고 쳐도 내가 이미 말을 해버렸네? 어쨌든 상수잖아. x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냥 짝대기야. 어디 있을지 모르는 짝대기. 근데 우리 지금 fn을 뭐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교점 개수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정확히는 실근 개수인데 실근 개수가 그림에서 교점 개수랑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n이 몇으로 주어질 때 이 자리에 홀수가 딱 들어가 버리면 이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교점 개수가 1개, 실근도 1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그냥 뭐야? F4랑 F6 더해가지고 4라는 걸로 바로 바꿔야겠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다시 한번 흐름을 쭉 짚어볼게. 식으로 시작했어. 근데 엔딩은 그림으로 끝내는 거야. 괜찮아? 이해 안 되면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오케이? 됐어? 지금 계속 여기 차수가 홀수로 주어질 때만 보고 있어. 왜? 그때는 상수가 어디 주어지는 간에 교점이 몇 개니까? 1개니까 역으로 다시 식으로 가서 실근도 몇 개일 거니까? 1개일 거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짝수일 때도 봐야겠지. 근데 짝수일 때는 변화 요소가 있었어. 왜? 극값이 있으니까. 극속값이 있지. 아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 극대극소 기하학이라고 했잖아. 그거 자체가 뭔가 새로운 변화의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n이 짝수로 주어졌어, 이번엔. 그럼 그럴 때는 상수가 만약에 여기로 딱 주어져. 이렇게. 그럼 교점 몇 개야? 없는 거지.
그럼 소리 내서 대답해도 돼. 괜찮아. 없는 거지? 그럼 교점이 빵개니까 실근도 빵개인 거고. 상수가 기가 막히게 저 경계인 0으로 딱 주어지면 교점이 하나인 거고, 실제로 그 교점 x좌표가 0인 것도 별도의 계산 없이 알 수 있지. 이거 누가 봐도 0이니까. 상수가 양수로 주어져. 그럼 교점이 몇 개야? 2개. 그리고 이건 좀 실제로 몇인지는 잘 몰라. 그림으로는. 너네 원래 그 실제로 뭐 무슨 근을 구해라 는 문제가 있으면 진짜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해서 그걸 찾아내지. 그냥 그림 대충 쳐다보다가 한 2쯤 될 것 같아 이렇게 찍는 게 아니잖아. 디테일한 수치는 식에서 계산을 하는 건데, 뭐 몇 개라든지 뭐 대충 뭐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건 그림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 자, 내가 이거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거든? 모르는데 만약에 요 A라는,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양수로 주어진다고 치면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이지. 그리고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요 점의 X좌표하고 요 점의 X좌표가 정확히 내가 찾고자 하는 그거였겠네 원래. 방정식의 실근. 개수만 물어보면 그냥 2개라고 대답하면 되고. 근데 이 정도는 눈에 보이지. 너네 이렇게 짝수차 함수는 y축에 대해 선대칭, 뭐 우함수라고 많이 부르나? 우함수란 말 처음 들어보나? 그러니까 y축 대칭을 우함수라고 하지. 이거 우함수잖아. 그러면 얘가 별이면 얘는 마이너스 별이겠네? 이 정도는 그냥 눈으로도 보이는 거잖아. 계산 없이. 그치?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좀 결론을 정리를 할게. 자,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미안한데 식에서 출발해. 그림으로 연결을 지어. 근데 그 그림을 그려내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야?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다시 말해봐. X5. 근데 맞아. X에 대한 식인 건 맞아. 근데 이걸 먼저 그리자고. 왜? 이게 그리기가 더 쉬워. 뭐 상수 당연히 찍 그리면 되는데 얘가 어디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상수를 그리려면. 그치? 근데 얘는 n의 홀짝성만 알면 쉽게 그려낼 수 있지. 2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번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n의 홀짝성이야.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1개 밀면 돼. 이렇게 생겼으니까.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도 하나일 거다.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좀 더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땐 이제 뭐도 봐야 돼? 이 상수가 어디 주어지는지도 봐야 돼. 근데 음수로 주어지면 교점이 빵개니까 실근도 빵개인 거고, 0으로 딱 주어지면 실근 하나, 양수로 주어지면 실근 2개. 괜찮나? 두 번째로 만약에 n이 짝수인 경우 요 상수 A의 부호도 고려를 해줘야겠지. 괜찮나?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러면 문제를 아까 풀었던 문제, 맛만 봤던 문제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 일단 2번 있지, 2번? 2번 하던 거 마무리하자. 근데 좀 그냥 내가 푸는 것처럼 풀게. 그러니까 조금 중간 과정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처리되는? 그러니까 너네 지금 처음에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괜찮아. 처음이니까. 근데 웬만하면 중간 과정 채우려고 생각을 해봐. 내가 2번 문제를 딱 처음 보잖아? 그러면 일단 뭐 식을 쓰는 거 좋아. 처음엔 써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나처럼 푸는 건데, 나는 그냥 문제를 쭉 읽고 바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 같냐면 GN이 0이다로 바꿀 것 같아. 자, 해볼게. 왜 그러냐? 이거 지우지 말고 여기다 할까? 이걸 그냥 지우자. 자, 처음부터 쭉 해볼게. 일단 첫 번째, 그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번역하면 x의 세제곱은 n n마 4인, 그냥 쭉 풀로 쓰자. x에 대한
방정식 이거의 실근 개수. 여기 fn인 거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x 4승은 n마 4의 실근 개수를 gn이라고 했는데 이미 알려진 여기 내가 지웠던 3승 홀수차승 그래프를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냥 1이야. 위에 거는 n이 뭘로 주어지든 여긴 바뀌겠지 뭐. 얘는 안 바뀌잖아. 정확히는 이거의 그래프는 안 바뀌지. y는 x 3승. 근데 얘는 좀 문제가 있지. 왜 문제가 있어? 좌변은 똑같이 안 변해. 그래프가 y는 x 4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은 절대 안 변해. 근데 n의 자리에 뭔가 들어갈 때마다 옆에 상수가 변하겠지. 그러니까 상수가 변한다는 거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막 함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 주어지는지 위치가 바뀐다는 거지. 양수면 요 위로 주어질 거고 음수면 밑으로 주어질 거고 그런 식으로. 얘는 그러니까 정확히 요 값은 뭐뭐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치 2, 1, 0. 그러니까 만약에 n이 적당히 한 7 정도로 주어진다 치자. 그럼 얘가 뭐야? 근데 저렇게 대답하면 이해를 못한 거지. 무슨 대답이 베스트일까? 그치 양수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근데 다음에 틀리면 부끄러운 거야. 왜 양수라는 대답이 중요해? 정확히는 양수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이 0이라는 경계가 있고 그거보다 위에 주어지니까 양수라는 대답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올 거니까? 2개 나올 거니까 이런 x 몇 개일 거야? 2개일 거야. 그 개수가 이거라고 했으면 그냥 얘가 2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다 이해가 돼도 여기서부터 딱 위가 찾아오거든. 내가 뭘 그릴 거냐면 요걸 그릴 거야. 이건 뭐 같아? 이차 함수인데 뭐 그린 거겠어? 이거 나올 만한 맥락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치? 네가 이거 함수 아니라며. 속으로 반말 하겠지? 할 거야? 근데 다시. 얘가 상수라며. 이렇게 그어야 된다며. 맞지. 근데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그 초기 세팅이 중요하다고 했지. 이 전체식의 상황에선 상수지 당연히. 왜? 이 전체식은 뭐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한 식이니까. 근데 지금 나는 뭐가 알고 싶은 거냐면 n이 주어질 때마다 이거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야. 이 값의 부호. 근데 앞에 지금 미리 빌드업을 해놨는데 n이 주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순간에만 n에 대한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n축인 거야. 맞아?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1, 2, 3, 4 이런 자연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문제에서 n이 그냥 자연수라고 했네? n이 정확하게 자연수니까 이쪽에서 자르진 않을게. 그러니까 n이 4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건 요 사이로 이렇게 n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주어지겠지? 이 값이 음수니까. 물론 다 달라. 그러니까 n이 2로 주어질 때는 여기의 값이 정확히 이게 될 거고 n이 3으로 주어질 때는 한 요 정도의 함수 값이 이 값이 되겠지. 얘하고 얘는 엄밀히 다르잖아. 근데 달라도 상관이 없어. 왜? 음수라는 건 똑같거든. 이 경계보다 밑에 주어진다는 건 똑같거든. 이 상수 값이. 괜찮나? 이거하고 이거 섞이면 안 돼. 그래서 너네가 처음에는 이렇게 축에다가 그 변수가 뭔지를 다 표시를 하는 게 좋아. 괜찮아? 그래서 gn이라는 함수를 서술할 때 이런 범위면 이 값이 뭘 거니까 음수일 거니까 교점이 몇 개일 거고 0개일 거고 실근도 빵개일 거고 n이 4일 때는 이 값이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상수함수가. 그러면 몇 개일 거고 1개일 거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겠지? 실근 개수가. 뭐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뭐 지금은 이 상수가 요런 모양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범위가 이딴 식으로 갈린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이 바뀌면 여기 범위도 당연히 바뀌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x의 짝수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상수가 위에 주어지는지 0으로 딱 주어지는지 밑으로 주어지는지에 따라 교점 개수가 바뀐다. 그리고 그 교점 개수는 뭐뭐뭐 중에 하나다. 2, 1, 0 중에 하나다가 결론이야. 오케이? 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한 거야? GN이 0이다라고 그 부등식을 바로 해석을 한 거야.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FN 이쪽 부동호 GN 이렇게 돼 있지? FN은 그냥 뭐고 1로 강제됐고 GN은 뭐뭐뭐 중에 하나니까 0, 1, 2 중에 하나니까 작으면 0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사실 이렇게도 안 써. 어디까지 가냐? 0이라고? 상수함수가 어디 주어져야 되는 상황이야? 0보다? 그치, 밑에 주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아, 그러면 얘가 뭐여야겠구나. 그치, 0보다 작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요 n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내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n이 1, 2, 3 다 더하면 6. 이거 그래도 나름 4점짜리였거든? 네, 그 농담하는 거 아니고 이거 푸는 거 진짜 2초도 안 걸려야 돼. 아, 진짜 농담 아니고 과장 아니야? 진짜로. 오케이? 자, 3번. 이 문제가 최근 거잖아. 작년,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몇이냐? 27인가? 와, 시간 빠르네. 내가 22학년도 수능 봤거든? 아이고. 그러니까 너네 지금 그러니까 칠판 지울 동안 문제 읽으면서 저 양반은 어떻게 풀까 이 생각을 해봐. 그러고서 내가 푸는 걸 한번 들어봐. 처음이라 처음부터 나처럼 풀겠다는 욕심이야. 근데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보기 들어볼까? 뭐 이걸 당연히 쓰고 시작을 해야겠지. 처음에는 맞지? 거꾸로 읽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아무리 현란하고 막 NK 이딴 거 다 들어있어도 여기는 그냥 뭐야? 상수지. 그치. 왜? 이거 x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거지. F3 맞나? 여기까지 중에 내가 쓴 건 요거 한 줄이지. 근데 사실 좀 숙달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안 써, 사실. 근데 쓰는 게 좋아, 처음에. 웬만하면 써, 너네는. 알았지? 좀 진짜 눈으로 그냥 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럼 그때부터는 안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처음엔 귀찮아도 써. 알았지? 자,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 맞아? 왜? 그치.
요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식을 그림으로 옮겨서 그리는 과정 중에 두 개의 그래프가 필요하지? y는 x n승하고 y는 몰라몰라 상수. 맞지? 근데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되는 게 n의 홀짝성.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개수만 물어보잖아. 그때 홀수는 깡패처럼 그냥 한 개인 거지. 왜? 그래프가 경계가 없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111 n이 3으로도 5로 7로 주어질 때. 맞아?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둘이 합쳐서 얼마라는 거야? 4. 어? 그럼 이제 여기서 막 노동을 뛰는 게 아니고 이때는 n이 짝수일 때들이지. 짝수일 때도 뭘 알고 있어? 짝수일 땐 양상이 홀수일 때보단 다채로워. 근데 그래 봤자 0 아니면 1 아니면 2. 4? 그리고 여기서 막 딴 걸 더 막 n이 살 때 넣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단순하게. 2개라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이 상수가 모여야겠구나. 야, 그치. 끝났네. 그럼 이거의 결과는 맞아? 뭐해? 풀어. 근데 원래 이것도 너네 이거는 뭐에 대한 부등식이야? 그치. K밖에 없잖아, 여기 문자가. K 값에 따라 요거의 값이 달라지는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항식류는 풀이법이 뭐야? 해법이 인수분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정석적으로 풀려면 뭘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돼. 한쪽을 0으로, 그러니까 이거 한쪽 0 이미 돼 있으니까 지금 저쪽은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아마 인수분해가 안 될 거야. 너네가 해봐. 안 될 거야. 좀 복잡할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든 뭘 구하라고 했어? 자연수 K를 구하라고 했지. 그 실수 버전이랑 자연수 버전이랑 계산이 좀 달라야 되거든. 네, 이 얘기도 나중에 할 건데 자연수 버전에서 굉장히 좋은 그 해법이 뭐냐면 직접 넣어보는 거야. 이거 그냥 이 정도만 할게.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 날이 있을 거야. 보면은 일단 이걸 이항시킨 것 같아. 그치? 이거 이항시켰다는 것부터 원래 다항식의 풀이법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야 돼. 그 너네 이런 거 있지? 내가 아무거나 하나 써볼게. 이런 거 하나 썼다고 치자. 이거 묶여있네? 그치? 이거 인수분해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왜 안 돼 있는 거야? 우변 영향. 그치? 그 인수분해, 그러니까 다항식의 해법이 인수분해인 건 알겠는데 인수분해 왜 하는 거야? 인수가 아까 곱골로 연결된 걸 인수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 인수라는 말 자체가. 이쪽이 0이어야 묶는 의미가 있어. 0이어야 요 두 덩어리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곱해서 0이면 요 덩어리가 0이 되든지 요 덩어리가 0이 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되지. 근데 여기는 곱해서 3이잖아? 그럼 그때는 얘하고 얘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5야. 그럼 얘가 5분의 3이 돼야 돼. 얘가 뭐 7이야. 그럼 7분의 3이 돼야 돼. 서로 영향을 받잖아. 근데 얘가 0이어야만 서로 영향을 안 받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한쪽을 0으로 둔 채로. 내가 방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일로 넘었지? 한 30초 전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그걸 느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이질적인 순간이 어디였어? 뭐라고?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해.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어렵지 않은 수싸움이야, 이 정도는. 이거 예시를 들었잖아. 이거랑 이거 예시를 들었잖아. 원래 다항방정식의 해법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한쪽이 0인 채로. 한쪽이 0이잖아. 뭐 등식은 아니지만 부등호수 똑같잖아. 사실 등식 푸는 거랑. 이항시키는 것부터 이질감이 들어야 한다고 했지. 이항시키면 한쪽이 기존에 깔끔하게 0이었는데 0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 그럼 벌써부터 이 풀이랑 괴리가 있는 거지. 근데 그래도 괜찮다고. 왜? 자연수라는 것 때문에. 적당히 넣어가면서 찾아. 어떻게 넣어가면서 찾냐. K가 자연수지. 거기서 4든 6이든 빼. 그럼 무슨 수야? 자연수에서 4를 뺀다고 하자. 무슨 수야? 자연수. 자연수야? 말해. 그렇지, 정수지. 왜? 부호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정수랑 자연수의 차이는 그 너네 정수하고 자연수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빽빽하게 모든 숫자로 차 있지, 실수로. 근데 그것들 중에 뭐 1, 2, 3, 4 이렇게 딱딱 구분되는 숫자. 뭐 자연수가 그 중에 하나지. 자연수나 정수. 그런 거를 이산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연속적이다의 반대 개념이야. 딱딱 떨어진 거를 이산적이다라고 해. 근데 뭐 어쨌든 그 이산적인 수들 중에 자연수, 정수 이런 게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부호밖에 없지. 그러니까 K에서 자연수에서 4를 빼면 여전히 딱딱 떨어지는 수인 건 맞잖아. 이산적인 수는 맞는데 부호가 뭔지 모르지. 정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정수라는 거. 근데 정수에 제곱하면 딱딱 떨어진 수가 있어. 거기다 다시 제곱을 해. 그럼 부호가 일단 뭘로 보정이 되겠어? 그치, 양수로 보정이 되겠지. 정확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곱수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1, 4, 9, 16 이런 애들. 얘가 될 수 있는 게 7 이딴 게 죽어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접 넣어봐도 좋다는 거야. 대신 넣을 거면 뭐를 기준으로 넣어야겠어? 4를 기준으로 넣어야겠지. 왜? 이거 어쨌든 2차식인데 대칭축이 4인 느낌이잖아. 6 넣으면 몇 대? 2의 제곱이니까 4? 7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 안 되네? 그러니까 가능한 거 3, 2 이렇게 5개 있으려나? 4를 기준으로. 여기는 똑같겠지? 6, 7, 8, 5, 4. 6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겠지. 괜찮나? 지금 쭉 해석을 해서 얘도 2가 나와야 되고 얘도 2가 나와야 된다는 게 해석의 조건이지. 이거 1인 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고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만족시킨다는 게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거를 만족시킨다는 게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도 되는 K면서 이거도 되는 K여야 되니까 4, 5, 6 3개겠네. 오케이? 그래서 K값의 합 얼마야? 15? 그 다음에 1번 빠르게 2분 줄게. 풀어봐. 처음엔 적으면서 풀어. 이런 구절들 있지.
된 것 같아? 오케이. 일단 썼어. 근데 나는 여기 인수분해를 좀 해놨어.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풀이가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 홀수일 때 그냥 바로 1로 다 밀어버리고, 짝수일 때는 이제 판정이 좀 들어가야겠지? 이 상수의 부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호 파악할 때도 그 부호가 0과의 대소 관계잖아. 그냥 당연한 거지? 0과의 대소 관계?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 시켜놨어. 그리고 웬만하면 부호 파악할 때는 이 얘기도 많이 했던 얘기지, 수토할 때. 부호 파악할 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이런 전개식 형태보다 인수분해된 게 훨씬 부호 파악하기가 편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는 무조건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근데 이건 부호가 뭔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기로 늘어뜨려 쓴 전개식보다 곱골로 묶여있는 게 훨씬 부호 파악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이 얘기 어디서 많이 했어? 그 미분의 목적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 너네 미분 왜 하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랑 원래함수 증가감소랑 관련이 있지. 도함수가 양수는 원래함수 증가하잖아. 근데 도함수는 애초에 구하는 목적이 부호를 보려고 하는 건데, 부호를 보려면 쭉 늘어뜨려져 써 있는 것보다 곱골로 묶여 있는 게 부호 파악하기가 편하니까 미분하고 인수분해가 한 세트라고도 얘기했었지. 그치? 뭐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런 얘기고. 자, 내가 요거 중간에 뭐 x n승 그래프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는 생략하고, 그냥 내가 실제로 풀 때 그냥 이렇게 풀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풀 땐 이것도 안 써. 그냥 적당히 요거 정도만 인수분해 해놓고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거 그래프가 n축에다가 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지. 4하고 12에서 뚫고 지나가게. 이건 절대 요 전체식에서 얘의 개형이 아니야. 전체식은 x에 대한 식이니까 거기선 그냥 짝대기로 그리는 거지, 상수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나? 뭐가 10까지야? 더 가는 건 거기까지인데 그냥 싹 다 나타낸 거야, 싹 다. 그러니까 10보다 크든 말든 상관없이. 홀수일 때 그냥 한 개. 중간 과정 생략. 왜? 당연한 거야. 이 그래프가 확정이기 때문에. 짝수일 때는 좀 갈라져야겠지? 뭐에 따라? 얘의 부호에 따라. 그래서 요 등호 성립 순간 0일 때 먼저 체크해 준 거고, n이 4하고 10이라는 건 이 상수가 0이니까 어디 그어지는지 딱 눈에 보이지? 머릿속에서. 이때는 요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고, n이 이렇게 주어질 때는 함수값이 요게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교점 개수 없을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f 몇부터 2부터 10까지 다 더해? 내가 이렇게 숫자를 희한하게 배열을 다시 했는데 왜 했을까? 그치? 2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 4는 여기 있고 6, 8, 10은 여기 있지. 빈 숫자 어디 있어? 그러니까 빈 숫자라는 의미가 뭐야? 내가 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n이 2부터 10일 때까지의 f 값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 n이 2일 때는 f 값이 2이고, 4일 때는 1이고, 6, 8, 10일 때는 0이고, 홀수일 때는 다 1인 거지. 홀수 몇 개야? 3, 5, 7, 9, 4개? 그럼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하나, 1 곱하기 하나.
그 다음에 0 곱하기 3 요게 구하고자 하는 거겠지. 다 더하면 얼마야? 7 0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이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는 이게 유행이었어. 개수를 물어보는 게. 근데 요새는 실제 그 근이 얼만지까지 물어보거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어. 중간에 너 빠르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이 실제로 얼마냐는 거를 그림으로 보고 찾을 순 없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실제 그러니까 너네 아까 방정식도 근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서 다 풀어야 되잖아.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그림이 나름 식을 대변하는 식에서의 표현을 다 옮겨올 수 있긴 하지만 그 실제 값을 계산하는 건 그림에서 못하지. 값 계산 어디서 하는 거야? 식에서 하는 거지. 그걸 이제 그림에 옮겨서 표현만 할 뿐. 그렇지? 근데 요새는 그 값까지 물어본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볼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앞에 그림을 내가 6페이지에 그러니까 아까 계속 그렸던 그림 있지? 6페이지.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이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실제 교점의 x좌표까지 표시를 해놨어. 맞지? 근데 요거 하기 전에 그 내가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그냥 들어봐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이런 방정식이 있어.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하자. 둘은 같은 말일까? 이거 약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던 맥락이 아니고 얘는 F1이 3이라는 거지. 이것도 F1이 3이라는 건 말하고 있어. 근데 얘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게 1밖에 없다는 멘트야. 그러니까 무슨 맥락 차이인지 이해하나? 그러니까 요것도 요 멘트가 있으면 F1 당연히 3이 맞아.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 라는 멘트라고. 그거의 입장에서 둘은 같은 말일까? 아니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럼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요 그림 상황에서 이거 맞는 말? 당연히 맞는 말? 이거 맞는 말? 아니지. 왜 아니야? 1만 있는 게 아니지. 딴 것도 있잖아. 1보다 작은 거 2개나 더 있지. 그냥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까? 1뿐이다.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선 근이 진짜 하나라고 이거밖에 없다라고 주고 싶으면 뿐자를 붙이거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맥락에서 이 두 가지는 다른 멘트지. 맞아? 또 뭐 있더라? 내가 지금 숫자를 찾기가 귀찮아서 그런데 이렇게 하자. 요런 방정식이 하나 있다고 치자. x에 대한 방정식, 3차 방정식이지? 이거 그냥 너네가 근이 뭘지 숫자 찍어봐. 그냥 이 정도 넣으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에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등호를 만족시키는 걸 싹 다 모아놨다는 얘기야. 그 근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따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에 2가 있어 없어? 있지. 맞아? 근데 딴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2가 근이라는 건 알겠어. 이것도 1이 근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로 유일하냐는 얘기야. 딴 게 없냐. 딴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요 맥락처럼. 그건 어떻게 확인해 봐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지.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2가 근이잖아?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조립제법으로 하지. 고차 방정, 그 3차 이상은. 그때도 막 눈으로 뭐 될지 찾고 있는 게 아니라 2로 무조건 돼야 돼. 왜? 2 넣으면 성립하잖아. 그럼 아까 우리 인수정리 한번 떠올려 볼까? 요거의 식이 인수정리로 그냥 무조건 어떻게 식이 나뉘어져야 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나눠지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조립제법 할 때도 뭐부터 치고 들어가야 돼? 2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지. 근데 내가 대충 해보면 이건 그냥 맞추는 거야. 암산으로 하고 플러스 5?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 인수분해 조립제법 하면은. 그럼 이제 얘가 0 되는 걸 내가 결국 찾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거지. 얘다라는 요 등호는 항등식이고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냥 요 등호랑 요 등호는 그냥 같은 등호고 방정식의 등호지. 이런 x를 찾자는 등호. 그치? 뭐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거 둘이 인수분해 돼 있고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 찾으면 돼. 얘가 0인 건 뭐밖에 없어? 2밖에 없고, 얘가 0인 거는 실수 범위에선 존재하지 않지. 판별식 음수 나오니까 여기 뒤에 1일 때 딱 완전 제곱식 되잖아. 이것도 난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든. 여기가 딱 1이야? 그러면 축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딱 접하는 상황이지. 맞아?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 4 정도 돼 있나? 뭐 산지 얼마인지는 안 중요해. 여기서 더 그래프 들어 올리라는 거지.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0 된 축이랑 없잖아. 그럼 실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은 계산 쪽에서의 언어인 거고, 지금 난 뭘 한 거고, 그림으로 이해 안 됐나? 된 건가? 다시 한번. 얘가 1이었어 만약에. 1이면 완전 제곱식이고 얘가 지금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 나 지금. y는 0이라는 x축과 비교하는 거지. y는 0, x축. 얘가 1이면 딱 접해. 1에서 접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1이구나. 얘가 완전 제곱식 딱 묶인다고 치면 마이너스 1로 묶이니까. 근데 그걸 위로 들어 올려.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근 있어 없어? 실근? 없는 거지. 그러니까 토탈 근은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 가 확정이야. 맞아? 허근 빼고. 허근 앞으로 얘기 안 할 거야. 실근 2밖에 없다. 근데 너넨 여태까지 보통 어떻게 했을 거냐? 2가 되네? 그럼 2겠지. 하고 넘어가면 원래는 안 된다는 거. 왜?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건 실제로 계산의 결과로 확인을 해봐야 돼. 괜찮아? 근데 그 식으로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뭘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수업 처음부터 노래를 불렀던 게 뭐야? 그치? 식에서 되면 그림에서도 돼. 2밖에 없다는 그 근의 유일성을 그림으로 내가 증명을 해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할 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y는 이거랑 요거의 교점이 몇 개여야 돼? 이게 성립하려면? 1개여야 되지. 근이 하나라는 걸 주장하고 싶으니까. 근데 실제로 너네가 2가 넣어서 등호 성립하는 건 찾았으니까 근 중에 하나가 2가 반드시 있긴 해야 돼. 맞지? 그러면 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이 반드시 하나는 있고, 그게 x좌표가 2였겠지. 근데 이거 두 개 그리라면 난 당연히 이거부터 그릴 것 같아. 축부터. x축부터. 이게 그리기 더 쉬우니까. 얘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리고 얘랑 어디서 만나야 돼? x좌표가 2인 점. 그러니까 2,0이겠지 아마. 2,0에서 딱 만나야 돼. 내가 요거는 노란색으로 그릴게. 근데 내가 이거 그냥 왠지 미분해 볼게. 이거 미분하면 뭐야? 3x제곱 플러스 1이지. 도함수가 늘 양수네? 미분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어?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를 파악하기 위한 거랬지. 이거 양수잖아. 얘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딱 접하는 거에서 1만큼 들어 올리니까 부호 양수네? 그치? 도함수 양수면 얘 계속 뭐 한다는 얘기야? 증가. 잘은 모르겠거든? 근데 이 점 지나야 되고 계속 증가해야 돼.
다른 교점이 있어 없어? 없네. 이렇게도 확인이 되겠지. 좀 맥락이 다르지. 아까는 그냥 뭐 2차식에서 판별식으로 약간 지지고 볶고 했는데 지금 그냥 어쨌든 이 개형이 있다고로 그려지니까 교점은 하나밖에 없다. 괜찮아? 원래는 요게 정석이야 당연히. 다항식을 푼다는 입장에서. 왜냐면 이것도 디테일하게 파보면 여기서 실근이 없는 거지 아예 근이 없는 건 아니지. 허근은 있잖아. 구할 수도 있지. 2차 방정식은 그거 있잖아. 뭐야? 근의 공식. 그 막 맘먹으면 구할 수 있지. 뭐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근데 너네 이걸 보고 허근이 얼마겠구나 알 수 있어? 당연히 모르지. 디테일한 계산 어디서 하는 거야 원래?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식에서. 근데 그림으로도 나름의 정보를 유추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근이 얼마인지는 못 구하지만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체크할 수 있지. 이런 방법으로. 맞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돼야 돼. 이 식을 보고 일단 2가 근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이게 증가함수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 2밖에 없네. 확정 짓고 넘어갈 수 있고. 안 보인다? 그럼 인수분해 해봐야지. 근데 내가 이 일도 왜 하냐? 지금 내가 어디 맥락에서 일로 넘어왔어? 기억력 좋은 사람 누구? 어디 맥락에서 넘어왔어 내가? 틀려도 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 딱 썼거든? 힌트를 주면 내가 옛날에는 개수를 많이 물어봤다고 했어. 근데 그러다가 요새는 뭐까지 물어본다? 값까지 물어본다 하고 잠깐 여기 6페이지 봐 하고 이거 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이제 무슨 얘기 하겠어? Y값? 다시. 옛날에는 개수를 많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계속 문제 풀었던 거 있지? 뭐 옛날에 물어봤다고 지금 안 물어보는 거 아니야. 계속 물어보고. 근데 요새는 뭐까지 같이 물어보냐면 그 실근 개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근이 진짜 뭔지까지 물어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그 실근이 얼마인지 구하려면 구하는 방법은 식에서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 당연한 얘기지? 근데 내가 갑자기 여기다가 그림을 들먹이고 있지. 그러니까 너네 민감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거 약간 국어 그 독서 있지 비문학. 그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그거 잘 읽거든 글을. 내가 계속 식을 얘기했지. 진짜 구하려면 식밖에 없어. 식밖에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림 얘기를 쫙 했지.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펼쳐지겠어? 그치? 식을 써는데 식을 써야 하는데 거기서 그림까지 같이 쓰는 그 상황이 나오겠지? 이거 되나? 되는 거 맞아? 오케이. 해볼게. 진짜 계산은 그림에서는 못해 원래. 근데 그림의 도움을 좀 받을 거야. 거기 보면은 그림에 이런 거 적혀 있지. n 루트 a 맞나? 그 교점 x좌표 이렇게 적혀 있잖아 대충. 그치? 근데 너네 이거 요거랑 똑같은 건 그냥 당연한 거지? 이런 건 설명 안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요거 사실 요거랑 요거랑 좀 다른 표현이긴 하거든. 근데 그 정확히 뭐가 다른지 너네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쓸 거야. 지수식 형태고. 그러니까 제곱 근호가 아니고 무조건 다 지수식으로 쓸 거야. 그게 편해서. 자, 그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처음에 많이 썼던 요식 있지. 요거로 다시 돌아갈 거야. 여기까지 동의?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찾아봐 라고 너네한테 말했다고 치자. 이거 x에 대한 방정식이지. 근데 뭐 삼각함수식이야 지수함수식이야 다항식이야 뭐야? 당연히 다항식이지? 왜? 이거 x에 대한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x의 2승 3승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치? 만약에 이게 n에 대한 식이면 n에 대한 지수식이라고 대답했어야겠지? 근데 어쨌든 이거 x에 대한 다항식인데 다항식이니까 해법이 뭐야? 그래, 인수분해.
원래 인수분해 해야 돼 이것도. 근데 너네 살면서 이런 거 인수분해 해본 적 없지? 원래는 이것도 인수분해가 다 돼.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약속에 벗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어 수학에는. 근데 그렇게 안 풀어. 너네 아까 이거랑 이거 풀이랑 거의 비슷하거든? 아, 그거 뭐였지 식이? 이거였나? 이거 그냥 감이 좀 있으면 눈대중으로 대충 이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하잖아. 이것도 그 비슷하게 해봐. x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지? 넣으면 되잖아. 되지. 그냥 일단 되잖아. 근데 맥락이 똑같이. 색깔도 맞췄을 걸 그랬네. 이걸 보면서 엑스에 왠지 이 정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틀린 말 아니지? 이거의 근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의 근들 중에 얘가 있다. 맞아. 넣으면 되잖아. 방정식의 근은 뭐니까? 등호를 만족시키는 거 그냥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맞지? 넣으면 되지? 이거 n분의 1에 n승까지 있으니까 다시 a 나오잖아. 이것도 2 넣으면 0 나오잖아. 되지? 근데 아까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 했었어? 2가 되는 건 알겠어. 근데 걔 밖에 없어? 라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딸려 나와야 된다고 했지. 얘가 3차식이니까 다른 게 많으면 3개까지 나올 수 있지. 이게 1차식이면 그런 질문을 안 던지겠지. 1차식은 근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지금 n이 1차인지 2차인지 몇 차인지 모르잖아. 근 있네? 근데 얘만 근인지는 모르는 거지.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더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아까 여기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진짜 식으로 인수분해 진짜 다 까버려서 밀어버리는 방법이 있었지. 아까 내가 이거 식으로 접근할 때 x 빼기 2 먼저 써놓고 결국 조립제법 쓰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쭉 했잖아. 그것도 있었고 두 번째 방법으로 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방법도 있었지. 그림에서 결국 교점이 하나였잖아. 그럼 그 하나가 뭐였다는 거야? 내가 찾은 얘였다는 거지. 그치? 이것도 원래는 인수분해 싹 밀어서 해야 돼. n이 뭐든 뭔지 몰라도. 근데 그거 할 바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쉽지. 왜? 그림 그리는 거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니까. 자, 이거 A가 음수일 땐 잘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음수여도 홀수승일 땐 실근이 있지. 홀수승일 땐 이거 그래프가 x n승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음수여도 홀수일 땐 실근이 있는데 짝수일 땐 실근이 없단 말이야. A가 음수면. 그래서 보통 A가 양수일 때만 다 물어봐. 이렇게? 근데 결론을 좀 정리를 해줄게. 너네 이게 근이라는 거는 n이 짝수든 홀수든 상관이 있어 없어? 내가 지금 요 식에서 이거 근이라는 거 찾을 때 홀수 짝수라는 언급 한 번이라도 했어? 안 했지? 그럼 그거에 상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너네가 봐도 없지 않아? 그냥 넣으면 되잖아. n이 뭐든. n분의 1 곱하기 n이 1이니까. 그치? 그러면 n이 홀수든 짝수든 이건 근이 맞다는 거네? 맞아? 자, 근데 양수 a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 때 n이 홀수면 근이 몇 개야? 하나네? 나 이미 하나 찾았는데? 뭔 얘기야? 내가 찾은 이게 그 유일한 근이라는 걸 검증을 끝낸 거지 지금. 눈대중으로 찾긴 했지만 식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실근은 없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어. 이땐 어때? 아, 좀 아쉬워. 왜? 근이 몇 개야? 2개야. 근데 나 몇 개밖에 안 찾았어 지금? 하나밖에 안 찾았어.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뭐 식으로 찾든 뭘 찾든 해야겠지. 근데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이거 디테일하게 몰라도 요 선대칭 함수. 내가 찾은 이거는 양수지. 지수값이니까. 둘 중에 뭘 찾은 거야? 요 오른쪽 점에 x좌표를 찾은 거네. 그럼 왼쪽 점은 뭐야? 그치,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붙인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심화. 개수 물어보는 거 연장해서 값까지 물어본다. 그러면
일단 뭐야? 그냥 일단 무책임하게 하나,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 그냥 넘긴다고 할까? 그냥 n분의 1승 때려서 무책임하게 하나 찾아. 근데 그 찾은 하나가 여기서 요 상황처럼 유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 원래는 추가적인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식으로. 근데 그걸 뭘로 검증을 끝내겠다는 거야? 그림을 이용해서 검증을 끝내겠다는 거야. 홀수승일 때는 내가 찾은 하나가 그 하나인 거고, 지금 짝수승일 때는 두 개 나오지.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근데 그 중에 찾은 하나가 X좌표 중에 양수인 거, 요걸 찾아낸 거네. 그럼 음수인 건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로 끝낼 수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값까지 찾아내는 거야. 1번 무책임하게 넘긴다. 2번 그래프를 통해 약간의 보정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정리까지 해보면, 이걸 진짜 찾으라고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 맞아? 짝수일 때는 그림상 두 개니까 하나 더. 근데 그게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요 주제는 끝이야. 한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하자. 한 문제 푸는데 18쪽? 문제 읽기만 해봐. 시간이 2시까지지? 너는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져? 그냥 내가 너무 쉬운 걸 많이 설명하고 있나 지금? 너네 뭐 그냥 눈치 보고 할게 내가 대충.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좀 여기가 사실 뭐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하진 않거든. 여기는 그냥 푸는 법을 알아야 풀리는 단원이라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확실하게 하고 뒤에 더 이상 보지 말자. 여기는 그냥 읽기만 해봐. 나 같이 풀 거야. 자, fx 뭐 이렇게 줬고, 그리고 내가 요 얘기도 앞으로 할 건데 그림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함수식이 주어졌거나 어쨌든 그림을 대충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그려놓고 출발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접근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 이거 그릴 수 있지? 대칭축이 2고 대충 이렇게 생긴 함수. 가로축은 굳이 안 그렸어. x축이겠지 당연히.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두 개래. 박스 조건 만족시키는 n이 두 개인가 봐. 그럼 박스 조건이 뭔지 먼저 봐야겠지? 이거의 4제곱 근. 일단 뭐 써야 돼? x의 4제곱은 3의 근데 우리 아까 제곱근호 있는 거 웬만하면 다 유리수 지수로 옮기자고 했지? 이거 루트니까 2분의 fn승 이렇게 쓰면 되나? 맞지? 내가 아까 이걸 막 깎아서 넘겨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찾아야 될 때 그러는 거고, 이 식이랑 이거는 명백히 다른 거지.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x는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x는 이걸 만족시키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다른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다른 애 있겠지 당연히. 왜? 짝수니까. 그리고 여기 양수니까. 맞아? 자, 근데 문제 조건 해석하면 이거인 x를, 그러니까 4제곱 근중 실수인 거, 그러니까 뭐야, 실근을 다 뭐 했다? 곱한 게 마이너스 9야. 근 찾아서 곱하라는 거잖아. 찾아. 어떻게 찾아? 일단 무책임하게 넘기자고 했지. 근데 거기다가 후보정으로 뭘 같이 보자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뭐 그래프, 그림. 원래는 근을 진짜 찾는 거는 식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 그냥 넘기는 과정이지. 이거를 x가 8분의 fn 이렇게 넘기는 과정. 그게 식으로 그냥 찾은 건데 사실 눈대중으로 그냥 찍은 거지 그거는. 근데 거기에 그림이라는 근거가 붙으면 확실해지는 거지 더. 맞나? 그러니까 일단 이런 x 중에 뭐가 있는데 3에 8분의 fn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얘 그림 어떻게 그려? 여기 x축이고 x4승 그래프 이렇게 되고 얘는 어쨌든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교점 몇 개고? 2개고 그 두 점의 x좌표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인데 그것들 중 하나가 얘야. 다른 하나는 뭐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치? 그럼 적당히 센스 있게 이렇게 해줄까? 그 문제에서 마이너스 9라고 줬잖아. 이거 어차피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되지. 이런 x를 완전히 다 찾아버리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 둘이 곱한 거지. 문제에서 그런 실근을 모두 곱한 값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왜 뭐 잘못된 거 있어? 아니야? 맞지? 하나는 플러스 붙인 거, 하나는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왜? 이거 짝수승이니까. 맞지? 내가 요거를 찾는 과정은 식으로 푼 거고 이것까지 찾는 과정은 그림의 대칭성을 활용한 거지. 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둘이 곱한 거야. 둘이 곱하면 지수에서 더하게 되잖아. 마이너스는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되잖아. 이거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따로따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9랑 미리 지운 거야.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4분의로 바뀌지? 8분의 fn 더하기 8분의 fn이니까 요거 되겠네. 요거 한 번 더 까주면 해석해주면 fn이 얼마다? 8이다. 그러니까 그 길다란 박스 조건이 그냥 결론이 뭐야? fn이 8이다 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엔 이렇게 보여. 문제가 막 이렇게 줄글 있고 여기 박스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맞지? 이렇게 줄글로 쭉 있고 밑에 박스 조건 있지? 그 박스 조건에 그냥 fn이 8이라고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해석을 한 결과가 이거니까. 근데 위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몇 개래? 2개. 이거 식은 식인데 뭐에 대한 무슨 식? n에 대한 방정식. 왜? 너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문제에 이런 n이 몇 개라며? 2개라며. 맞지? 근데 요것도 여기서 이게 좀 이 문제가 되게 멋있는 문제거든.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반복이야. n에 대한 방정식이긴 한데 내가 이거 x라고 고쳐서 일단 쓸 거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x는 n이라는 거랑 이 등호가 성립한다랑 똑같은 거지. 그치? 이거의 교점 x좌표가 n이다랑
요 박스 조건인 n이 두 개다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런 n, 자연수 n이 몇 개래? 두 개래. 맞아? 식, 그림. 거기다 이제 자연수 조건 추가. fx 어떻게 생겼어? 조건해? 거기다 뭘 그을 거야? y는? 8을 그을 거야. 또 무슨 상황이야? 사실 이거는 8은 고정돼 있고 저 k 값 때문에 변하는 상황이지. 맞지?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의 비교인데 사실 지금은 직선이 고정돼 있고 곡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뭐 이게 움직이나 이게 움직이나 똑같은 거잖아. 상대적인 거니까. 이것도 지금 극대극소와 기하학 상황이지. 근데 교점의 x좌표가 자연수 n인 게 두 개래. 말이 좀 긴데 일단 교점이 두 개고, 아 뭐 두 개 넘을 수도 있지. 자연수만 두 개라는 거니까. 교점이 적어도 두 개 이상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두 개가 딱 두 개가 자연수여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말이 좀 길어? 다시 한번. 교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더 많을 수도 있어. 왜? 자연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막 교점은 실제로 100개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개만 자연수도 맞는 거지. 근데 어쨌든 두 개 이상 있어야 돼. 근데 대충 흘겨보니까 많아봤자 몇 개야? 두 개네? 그럼 그 교점 두 개여야 되고 일단 그 두 개가 다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지. 이 부분이 되게 멋있어. 자연수 얼마라고 말 안 해줬지? 근데 되는 게 1밖에 없어. 대칭축이 몇이어서? 2여서. 되게 깔끔한 문제지. 이해됐나? 마지막 구절? 그래서 1, 3, 요 직선의 이름이 y는 8. 그러면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가 확정이 됐으니 k가 결정이 됐겠지. 왜? 저 k가 곡선의 높낮이를 주도하는 애였잖아. 괜찮나? k 계산 1,8 지난다 계산하면 k 9 나올 거야 아마. 괜찮나? 자, 요 과정,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과정.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따박따박 쓰고 있는데 너네가 좀 숙달이 되면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바로 넘어와야 돼. 그냥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구분을 해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교점이 적어도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두 개의 x좌표가 자연수여야 되는데 이 대칭축이 2라는 성질 때문에 무조건 1, 3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자연수라는 조건이랑. 오케이. 이야, 시간이 애매하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 뒤에 게 좀 더 어렵거든? 그래서 뒤에 거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그 쉬는 시간은